우선 우리 김진욱 대표님께서는 올림포스라고 강의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올림포스 하면 이제 뭐 카메라 브랜드 아니냐라고 이제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 아테네 올림포스 산이 있죠. 거기 많은 이제 신들이 사는 산인데 제가 말씀드린 올림포스는 그냥 단순 조합입니다. 우리가 주식할 때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의 올림 그리고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를 있다. 봤을 네. 때 이 사람 좀 포스가 느껴지는데 강한 기운 그래서 올라가는 어떤 강한 기운을 파동으로 제가 기법화 시킨 내용인데요. 그래서 올림포스 여러분들 기억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이 상승의 포스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 FOMC 결과가 잘 나가던 이 코스피 상승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걸까요? 이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는 사실 FOMC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서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아시아 증시와 조금 다른 또 미증시와도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FOMC에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등 시사가 조금 약하게 나왔던 그 근거를 좀 따져보면 우선 최근 시장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앞에서 끌고 들어왔던 유동성의 힘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그 증가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집단 면역에 좀 포커스를 맞춰 둔다면 현재 7월 달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미국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추석 전후 기점을 해서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보고를 좀 한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보다는 그런 것들이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라고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악재가 이미 또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5월 달에 또 조정도 좀 겪어왔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뭐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그 물량을 일부 고점에 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FOMC 결과 이후에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주 정도의 어떤 시장 동향을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7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지금 실업급여에 대한 정책 마무리예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사되고 종료되는 시점이 나와야 추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비추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서 현재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소한 9월에서 한 10월 뭐 추석 전후 정도까지의 시장의 방향성은 뭐 현재 나오고 있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시장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소 좀 주춤한 또는 공포나 이런 것들로 조금 진행했던 투자 심리를 뭐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맞춰서 주도주라든지 알맞은 섹터를 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간략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이동통신 부품 장비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5G 이 기지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과연 이 지지부진했던 5G 과연 이 재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5G 종목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앞서 개별주 장세, 특히나 뭐 테마나 재료주들이 좀 움직이는 구간에서도 좀 정상적인 섹터 안에서 가장 좀 잘 움직여줬던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5G 이 종목들, 이 업종의 그 가장 성장성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준다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실적의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쪽인데 과거 이제 2019년도에도 큰 차례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후에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거의 뭐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좀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앞서 삼성전자가 AT&T나 뭐 T모바일 쪽에서 미국 수주를 좀 못 받았던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미국 유럽에서 다시 5G에 대한 어떤 통신 구축 이런 것들이 아마 장비주들 위주로 좀 시세를 돌려 세우는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좀 미래 먹거리로 본다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뭐 자율선박 이쪽에서도 우리가 먹거리 좀 찾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광대역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크게 좀 성장을 거듭해 보겠다라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 5G 이 업종의 바닥권에서 좀 들고 일어나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가는 쪽으로 좀 순환을 거쳐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올림포스 파동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포스, 올라가는 강한 포스가 있는 파동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강한 종목을 찾아라, 상한가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 텐데요. 눈여겨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HTS라든지 뭐 주식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서 좀 복잡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보조 지표 또는 뭐 좀 난해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고 아주 심플하고 대신 강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FOMC 이후에 지금 단기 변동성 구간은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재가 호재를 일시적으로 덮고 일단 오늘 보여줬던 시장의 흐름대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1000포인트 확인 사살하는 구간을 여러분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좀 위로 잡고 있는 내용들. 앞서 FOMC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주요 섹터들, 뭐 전기차라든지 뭐 정상적인 섹터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하다. 반면에 지금 개별주 장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좀 들고 뛰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 그런 분들이 이 종목은 오늘 세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종목들이 매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또 터치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심플하게 알아갈 수 있는 강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변동성 장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지수도 조금 주춤하고 때문에 약세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상황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재료주, 뭐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시장에 이제 주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즉 상한가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최근에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찌어찌 테마로 엮였다, 어떤 재료가 있다 해서 단숨에 그죠? 단숨에 그냥 지지부진한 주가에서 그냥 바로 상한가로 지켜가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또 한 종목도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물론 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또는 뭐 인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하지만 시장의 수급은 그만큼 쏠리는 만큼 캔들을 양봉으로 크게 위로 띄워버립니다. 상한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구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상한가. 자, 화성 코퍼레이션의 종목도 물론 자회사의 어떤 다시 공장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지만 상한가 이후에 또 고점에서 흔들흔들하는 상황.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저 종목을 밑에서 샀었더라면 아니면 혹시나 이런 파동 이후에 한 번 더 파동이 나온다면 내가 이런 종목을 어떻게 거래를 하고 수익을 어떻게 낼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상한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매수세 이후에 다시 눌림목, 다시 되돌림 파동 또는 뒷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제가 M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파동 중에는 단기적으로 M파동이 가져오는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가격론 이런 것들을 제가 섞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올림포스 파동입니다. 자, 얼마만큼 포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파동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알파벳 N과 좀 닮았습니다 해서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상승 이후에 하락 파동의 저점으로부터 1차 상승, 즉 상승 이후에 하락 파동의 저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상승하는 뒷파동, 이게 거의 진폭이 비슷하다, 그만큼 상승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M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론은 뭐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M파동에서 특정 주식의 가격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 즉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서 주식의 가격이 N자 형태로 변동될 때 상승폭, 하락폭
진폭을 참조해서 그죠? 최종 목표가를 산출하거나 그 진폭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가격 이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준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까 구경하셨던 상한가, 여러분들 이 상한가가 내 종목에 매일매일 하나씩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상한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개별 주식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한도 가격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쨌든 대한민국인 상한가 제한폭이 있죠. 해서 상한가를 우리가 하나의 캔들을 딱 두고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상한가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일단 제가 칼을 들고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상한가의 중심선을 하나 딱 그어봅니다. 상한가의 중심선을 그어보시고 보통 사람도 머리, 어깨, 허리, 뭐 발 이렇게 있죠. 그렇듯이 허리선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하단선, 그리고 머리, 다시 절반씩 무릎과 어깨,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 아주 간단하죠. 딱 이 선 5개. 보통 이 선 5개로 보조지표, 여러분도 알고 계신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올림포스 파동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가의 지지와 저항, 현재 위치, 매매 대응의 기준, 주가 미래 경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알 수 있다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가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보통 우리가 이런 보조지표, 특히 이평선이라든지 보조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지지와 저항 또는 앞으로 주가의 추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 근데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후행성 지표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보조지표들이 대부분 다 후행성 지표라는 것들이 다소 불편한 진실이더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가, 자 6월 1일에 대원전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4등분으로 나눠보고 이후에 진행되었던 흐름을 한번 보니까 상한가 이후에 3, 4거래일, 자 4등분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3, 4거래일 4등분 나눴는데 현재 여기 머리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머리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며칠 더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시간 지지와 저항. 자, 상한가의 머리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종목이 버티다가 위로 파동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 한국전자 인증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종목을 다시 캔들을 다시 4등분 선 5개를 딱 보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어깨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파동이 위로 갑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고요. 여기가 저항이 되고요.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선 4개, 5개만 가지고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준으로 선을 그리고 무릎선 지지받고 다시 파동 들어온 모습. 자, 이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법을 함축해서 캔들을 조금 섞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 여기도 상한가가 있죠. 여기도 상한가가 있고 여기도 상한가가 있고 여기 파동이 나는데 앞에 보여지는 상한가의 허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캔들을 4등분할 때 사람도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으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 같은 경우에도 허리선이 받쳐주는 힘이 강하면 다시 한번 그 허리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론이죠. 해서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허리선을 깨지 않고 다음 파동 다시 허리선 깨지 않고 상한가 다시 눌림목에서 여기는 뭐예요? 무릎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파동이 위로 올라갔던 모습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캔들 같은 경우에도 지지 라인이 머리를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경우와 그리고 어깨를 지지받고 올라갔던 경우 그리고 허리를 지지받고 올라갔던 경우 이 케이스 가장 심플하게
당장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을 돌려보시고 그중에 어떤 캔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상한가 캔들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상한가에 들어간 자리에서 선 5개로 캔들을 4등분 하시고 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을 쭉 보면 현재 이런 자리가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기준선, 충분히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가격대, 진폭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대응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도 지지를 받는지 깨는지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상한가를 찾아라 해서는 최근에 물론 이제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흔들고 또 잡아주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석이나 뭐 집단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시점을 맞춰서 주가의 변동성 또는 시장의 변동이 좀 보여질 텐데 만약에 그러했던 시장이 좀 주춤한 상황에서 테마라든지 재료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활개를 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알아볼 수 있는 올림포스 파동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내가 오늘 종목을 거래를 하고요. 종목 거래를 하고 앞으로 이 종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지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순서적으로 오늘은 주가의 지지와 저항에서 말씀드렸고요. 뭐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그리고 현재 오늘 캔들 이후에 앞으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미래 경로 뭐 이런 것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선 5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마치고 지금 공개 방송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법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특히 장중에 시간이 좀 없어서 참여를 못 하시거나 나는 혹시 직장에 있어서 좀 거래하려고 하니까 좀 빠른 종목들은 내가 거래하기 조금 불편하더라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통해서 제가 어떤 종목들로 포트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또 앞으로 뭐 직장 다니시면서 또는 가사일 하시면서 뭐 종목을 빠르게 거래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목표하는 지점에 다 달할 수 있다 해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시기가 바로 2021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북이 등에 많은 짐을 올려놓고도 높은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받아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림포스 파동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은 내용으로 다양하고 재밌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